자, 저는 단기적인 바닥이 잡힐 거라 좀 생각은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저는 단기적인 바닥이 형성은 될지라도 장기적인 바닥은 아직 아니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구독자분들께서 제 관점을 보면서 정말 단기적인 바닥이 잡힐 수 있겠구나. 이렇다면 뭐 댓글로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 관점이 좀 안 맞다면 여러분들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기적인 바닥이 잡히기 위한 그 조건을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데이터들을 살펴볼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예상되는 가격 밴드가 85.5K에서 88.3K, 딱 이 안에서 머문다며 비트코인이 반등 가능성이 보다 높아집니다. 물론 85.5K를 못 버티며 조금 더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지난 영상에서도 현물은 업비트에서 모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모아갈 게 뭐 100개라고 치면 저는 아직 30개도 안 모았습니다. 물론 제가 비트코인 30개 모을 돈은 없기는 해요. 그만큼 저도 이런 관점에서는 현물 모아가기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듯이 한 가격에서 몰빵만 하지 마시고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물은 조금 길게 봐야 되겠지만 그 관점에서는 현물을 모아가는 그 시기 동안은 선물로 쇼타점 잡고 롱타점 잡고 뭐 이걸 반복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예상되는 가격 밴드 안에서 움직일 때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내면 되는지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자, 현재 시간 4시 13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물은 모아가기가 정말 좋은 시점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선물로서는 무조건 롱만 잡는 게 아니라 쇼타점이 나오면 쇼타점으로 수익 내고 롱타점이 나오면 롱타점으로 수익을 내고 이걸 반복해야 돼요. 왜냐? 시장이 너무나도 괴랄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시장 속에서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 방법이 딱 있기 때문에 제가 10년치 노하우들을 계속해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10년치 노하우는 뭐 별건 아닐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께 있어서는. 하지만 저는 정말 자부심이 있고 이 자부심 있는 것에 대한 값은 단지 좋아요 하나로만 받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뭐 이따가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지금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이 데이터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요. 장기 투자자들의 포지션 변화인데 자, 이따가 두 번째로 보여드릴 차트는 단기 투자자들의 포지션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해석을 해보면 장기 투자자들의 순 포지션 변화 차트인데 가장 오른쪽에 가장 큰 빨간 막대가 나타나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좀 크게 보시게 되면 이게 매도세거든요. 자, 이것은 장기 투자자 지갑에서 대규모 비트코인이 빠져나갔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데 이런 움직임은 보통 강세장 후반이나 아니면 사이클 고점에서 자주 나타나는 매집 구간의 반대 행동이겠죠. 장기간 보유하면서 큰 수익을 낸 투자자들이 이익을 실현하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요. 단기 투자자들, 이 포지션의 변화를 보게 되면 매우 큰 초록 막대가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이 초록 막대. 장기 투자자들이 매도한 그 물량을 단기 투자자들이 받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새로운 시장 참여자인 단기 투자자들에게 매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시장 기대감이 높은 이 집단은 높은 가격에서 지금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데이터들로만 봤을 때 장기 투자자들이 매도하니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은 할 수가 있겠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래요. 그래서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 투자자들은 이 물량들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현상 자체가 약세장의 신호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걸 무작정 약세장의 신호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왜냐면 지금 큰 막대가 나왔었는데 이게 2024년 그리고 한 번 더 이 나왔던 물량보다 더 나왔어요. 그러면서 더 많은 물량들이 나올 수는 있겠죠. 계속해서 빨간 막대가 나오면서. 하지만 이 막대가 줄어드는 그 시점이 그게 바로 반등장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물론 이 장기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줄어들면서 반등이 아니라 그냥 버틸 수도 있어요. 그냥 버틴다면 추가적인 반등도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표를 통해서 단기적인 바닥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장기적인 바닥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 장기적인 투자자들이 또다시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계속 강조드리지만 단기적인 바닥이 장기적인 바닥은 아니라는 거, 이것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들은 제가 신규로 좀 업데이트가 되면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진 마시고 제가 영상에서 올려드리는 내용들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들 아니면 뭐 차트 분석 이런 것들 꾸준하게 받아보시면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이나 수익을 쌓으시는 데 있어서 뭐 나쁘진 않으실 테니까 뭐 아까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구독까지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데이터를 보면 기록상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들의 항복이 나왔다라고 하죠. 자, 아까 보여드린 건 단기 투자자들이 매집은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의 매도세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작년에 이때 엄청난 물량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가장 큰 물량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이것 때문에 단기적인 바닥이 잡힐 거다? 그건 아니겠지만 그 가능성이 보다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왜냐? 항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뭐 이걸 손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손실로 매도하는 사람들. 자, 그래서 항복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물론 계속 말씀드리듯이 이게 단기적인 바닥일 뿐 장기적인 바닥이 잡히기 위해선 한 번 더 밀고 가거나 아니면 반등 이후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채로 또 밀다가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지난주에 30% 정도였는데 계속해서 5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80%이 정도까지 올라갔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뭐 미국 시장도 올라갔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는데 비트코인도 이것 때문에 또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죠. 뭐 이 데이터도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은 장기적인 바닥은 아직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영상에서 강조드리고 있는 이 보조지표 어떤 거였죠? 바로 스토캐스틱 지표였죠. 자, 이 보조지표를 딱 보시게 되면 제가 강조드렸던 게 K값하고 D값이 둘 다 20 미만으로 빠졌다가 둘 다 20 이상에서 종가 마감할 때, 자, 어저께 기준으로 이 파란색이 K이고 이 노란색이 D거든요. 이 둘 다 20 이상에서 마무리를 했어요. 오늘 물론 지금 이틀 연속 양봉이 나오다 보니까 살짝의 조정은 나와주고 있는데 이 정도 조정은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빠지고 갈 수는 있는데 단기적인 바닥이 형성되려면 이 스토캐스틱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오늘 살짝 밀리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갈 힘을 웅축하고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오늘 음봉으로 마감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일봉 상황에서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면 조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4시간 봉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어저께 올려드렸던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는데 어저께 관점으로 이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러면서 여기 찍고 내려오면서 여기서 지지받을 때 그때 들어가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이 파란색 선을 저항 맞고 그 다음에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 이걸 말씀을 드렸죠. 자, 어제 이걸 넘어서면서 강한 반등 흐름이 이어졌어요. 게다가 이 6번째 상승 패러렐 중심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갔거든요. 제가 그어놓은 선이 이게 누구나 그을 수는 있는 선인데 이걸 얼마나 잘 활용을 하는지가 관건이라는 거죠. 왜냐? 누구나 그을 수가 있는데 누구나 매매를 안 합니다. 왜냐? 여러분들도 그러겠죠. 뭐 보조지표 활용하면서 RSI 뭐 과매도 구간에 들어간다든지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자, 이 선들은 결국에 사람들의 심리가 작용되는 선이고 지지라인과 저항이 너무나도 명확하다 보니까 이런 선들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스터디룸에서 계속해서 교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관점, 이 6번째 상승 패러렐 상단이 빨간색이고 4번째 하락 패러렐 상단이 이 파란색이거든요. 자,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 지금 위에 있는 저항대 구간까지 아직 도전을 못했죠. 자, 도전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 차례 밀었다가 그 다음에 올리면서 여기를 도전할 거예요. 하지만 한 번에 돌파는 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나서 밀린 다음에 이렇게 가는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면 우리가 들어갈 타점은 딱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는 예상되는 진입가가 87.5K인데 제가 이런 차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저점을 한번 올렸죠. 그리고 저점을 한 번 더 올렸죠. 그러면서 저점을 한 번 더 올린다면 고점을 한 번 더 높이고 그 다음에 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 도전도 못하고 밀 가능성도 있겠죠. 그거는 제가 관점 두 번째에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자, 아무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항 때는 도전하고 그 다음에 지지라인 때도 명확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서야
그나마 탄력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안 흘러간다면 두 번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게 4시간봉 상에서가 아니라 5분봉 그리고 15분봉 이 분봉상에서도 나올 수 있는 흐름이라는 거. 자, 그래서 이럴 때 예상되는 1차 TP 91.2K거든요. 자, 이 가격은 이전에 큰 하락이 나오기 직전에 저점에서 저항을 맞았죠. 저항을 맞았는데 이 고점까지 바로 올라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중간 가격대 수준에서 일부 수익으로 좀 챙겨놓고 내려올 때 내 본전을 위협하거나 흐름이 꺾인다 싶으면 그때 정리하시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2차 TP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계신 이 스터디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예상 시나리오대로 움직였을 때 1차 TP 체결될 수 있겠죠, 여기서. 그런데 2차 TP 같은 경우에는 제가 끌고 갈 수 있을 때까지, 왜냐면 저도 계속해서 포지션을 들고 가고 있는데 비중을 일부 줄이긴 했지만 이게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저도 날마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터디룸 입장하는 방법도 이따가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하셔서 이 스터디룸 공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관점 하나만 보기에는 어렵잖아요. 시장이 워낙 괴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락한다면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 6번째 상승 패럴의 중심이 이 점선이고 4번째 하락 패럴의 중심이 밑에 있는 파란색 점선이거든요. 자,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 아까는 이 저점을 올리면서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예상했는데, 자, 내려갈 때는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한번 이탈시키고 여기 저항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걸 밀면서 갈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저점을 한번 낮췄다가 그 다음에 도전하고 이렇게 가는 전략에서 우리가 들어갈 타점은 이 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여기선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을 보이면서 단기적인 바닥이 잡힐 가능성은 있는데요. 자, 지금 단기적인 바닥이 형성되면서 올라가려면 여기 저점은 이탈돼도 돼요. 다만 여기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시작이 나와야 그나마 빠르게 반등이 그리고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때는 예상되는 1차 TP 89.4K거든요. 자, 이 선이,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가격 수준 있잖아요. 이 6번째 상승 패럴에 상단까지 올라온다면 저항이 상당히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수준에서 일부라도 수익을 챙겨놓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렸던 타점은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자, 정확하게 12시 52분에 말씀을 드렸고 정확하게 바이 신호가 뜨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는 거.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저께 들어갔던 포지션이 아직 정리를 안 해서 이 신호가 나오고 나서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챙기셨으면 해서 그냥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게 참 좋은 게 플래그 신호, 이 깃발이 나온 다음에 2번 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바이 신호가 떠요. 뭐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면 셀 신호가 뜨게 되는데, 자, 바이 신호가 뜨게 되면 바로 이 익절가 노란색 선으로 나오고 밑에는 손절선 파란색 선으로 나오죠. 게다가 익절선에 도달하며 이 타겟이라는 단어 딱 나오다 보니까 내가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기에는 정말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물론 내가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기가 힘들다. 내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차트를 보면 누군가가 옆에서 좀 눈치를 준다. 이러시면 제가 이 스터디룸에서도 타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수익을 쌓아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보조지표도 공유를 드리고 있고 이 스터디룸도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이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거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구글 폼이 딱 나오게 되거든요. 자, 먼저 이 구글 폼에서 제 이름, 이무혁 전문가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구글 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스터디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걸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빗썸이나 업비트에서도 상승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 요즘에는 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2개에서 3개 정도 많이 말씀드리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받아보실 분들은 이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트레이딩 교육법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자책으로도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전자책으로 트레이딩 노하우도 좀 알고 싶다 하시면 이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보조지표도 이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보조지표가 상당히 좋은 게 아까 보여드렸듯이 플래그 신호가 뜨고 바이가 뜨든 셀이 뜨든 신호가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위에는 익절가가 나오고 아래에는 손절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바이 기준인데, 자, 셀 기준으로는 밑에가 익절선이 나오고 아래에는 손절선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딱 익절가가 도달이 되게 되면 타겟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시기엔 정말 편하시겠죠.
자, 그런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보시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터디룸에서도 보조지표를 통한 타점이 나왔을 때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은 스터디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중복 선택도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다 체크하셔도 되니까 원하시는 것에 맞춰서 양식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제 이름이 안 보이거나 이 구글 폼을 작성하는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에 번호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번호로 뭐 스터디룸 입장하실 분들은 스터디, 뭐 보조지표면은 뭐 보조지표면 보조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제가 딱 봤을 때 알아보기만 편하게 보내주시면 끝입니다. 참 쉽죠? 어려운 거 없으니까 뭐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1월 25일 오늘의 관점을 요약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적인 바닥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형성되는 조건은 자, 지금 가격에서 장기적인 바닥을 논하기에는 좀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토캐스틱 보조지표나 다른 보조지표들, 그리고 데이터상으로 봤을 땐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이 더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틀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반등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한번 밀렸다가 가야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물론 여기서 저점을 또다시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저도 현물을 조금 더 모아갈 생각으로 보고 있고, 뭐 이 저점까지 이탈하게 되면 비중을 조금 많이 늘릴 예정이긴 하죠. 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85.5K 이 가격 안에서는 좀 머물러 줘야 됩니다. 88.3K 이 안에서 머물러 줘야 단기적인 바닥을 잡고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 안에서 머무는지 그걸 좀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